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얼굴에 신경 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사람의 안면은 100%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인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얼짱 각도를 찾고요. 또 우리 연예인들도 포토존에 들어가실 때 얼짱 각도를 찾아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티가 나게 안면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면 비대칭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한 그 자신감을 결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물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면 비대칭이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안면 비대칭 때문에 이제 그 자신감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그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주의 과학 잡지 코즈머스에서는요,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얼굴의 핵심이 바로 안면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썰미가 안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안면 대칭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전학자 그레고리 리브시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레고리 리브시츠는 안면 비대칭인 분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안면 대칭인 분들은 외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하게 이겨내는 그런 우수성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후손을 만들 수 있어서 이성이 안면 대칭인 분을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신체적, 정신적 취약점입니다. 우리가 안면 비대칭인 경우에 신체적, 취약적,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원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감의 결여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면 비대칭의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관절이나 저평골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목 경추의 문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에 압박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뇌혈류에 장애가 생기고요. 뇌혈관이나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기능적인 부분에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요. 뇌혈관이나 뇌신경의 문제 때문에 얼굴 한쪽이 처지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이럴 경우에 역시 안면 비대칭이 오죠. 따라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맹수의 세계에서 약자가 도태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면 비대칭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원인에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기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고요.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압박이나 또 분만할 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비대칭성 그 얼굴이 있는데요. 이 비대칭성 울상인 경우에는 수개월 후면 바로 회복이 되고요. 아주 심하다 하더라도 치료가 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부분은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구조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골, 그리고 턱관절, 목 경추의 문제에 의해서 안면 비대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그 김보정 씨가 이종격 투기를 하시다가
네, 그 얼굴에 주먹을 맞고 잠깐 시력을 잃으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광대뼈가 펀치에 의해서 밀리고 저편골이 밀리면서 시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교통사고입니다. 미국 보건원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이 목 손상이 있을 경우에 턱관절 장애가 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 급성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편골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저편골에 문제가 생기면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고요. 이명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지럼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편골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인 경우에는 내하수체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생겨서 무월경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잖아요. 이 안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체 균형이 또 비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따라서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건 우리 몸에 비대칭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척추 관절 질환이 내 몸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안면 신경 마비가 오면 얼굴의 한쪽이 마비가 와서 얼굴이 흘러내립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안면 비대칭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뇌혈관과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죠. 중풍이라고 합니다. 중풍이 왔을 경우에 팔에 마비도 오고 하지만 안면 비대칭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 두 경우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갑자기 내가 말이 잘 안 되고 안면 비대칭이 왔는데 팔에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응급실 가셔야 되지만 뇌경색인 경우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한 번씩 보시고 내 얼굴이 비대칭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선천적인 경우는 유전적인 부분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 물상이나 대부분 다 치료가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비대칭 울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천적인 부분은 우리 한방에서 치료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정한침 또는 미소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선 또 그리고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정한침은 얼굴에 있는 경락을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도와드리고 또 림프순환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의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의 재배치를 하는데요. 근육의 위축된 부분을 자극을 해서 정상화하기 때문에 재배치가 되고요. 또 피하에 콜라겐을 재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의매장요법이라고 하는 매선은 더 정한침보다는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콜라겐 재생이나 또는 근육의 재배치를 통해서 주름이나 우리 얼굴 윤곽, 리프팅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요즘 핫한 치료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인데요. 추나요법은 턱관절 추나, 경추 추나, 그리고 중요한 저편골 추나가 있습니다. 턱관절 추나는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편골 추나 또한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그림에 비강 안으로 풍선을 넣어서 확장을 시켜서 저편골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경추 추나 또한 우리 자세를 바로잡는 데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이러한 추나, 정한침, 그리고 매선요법을 하시게 되면 우리의 얼굴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뇌혈관 질환이나 안면마비 그리고 속에 어떤 비대칭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비대칭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안면 비대칭입니다. 한의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윤홍일이었습니다.